안녕하세요. 네, 지퍼노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추를 심고 나서 보통 이제 한 달이 정도쯤 되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시기 때 해줘야 될 세 가지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고, 이렇게 해주면 고추가 더 많이 달리고 튼튼하게 수확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노지의 고추를 이제 심은 지가 이제 보통 한 달이거나 뭐 한 달이 덜 됐거나 한 달이 지났거나 그쯤에 이제 아마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고추가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여러분들 보다시피 지금 이제 위에 이제 방아다리 위에도 이제 가지가 갈라지고 이제 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겨순도 이런 식으로 지금 딱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요때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고추를 이제 많이 수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시기가 되면은 우리가 고추 모종을 심기 전에 고추 모종에다가 관련된 영양제라든지 뭐 진딧물, 총체벌레 약을 쳤잖아요. 그러면 한 달 정도가 지나면은 약효가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요 시기 때 첫 번째가 해줘야 될 게 뭐냐면요, 요 보시면은 진딧물 약이랑 그리고 총체벌레, 그리고 담배나방, 이런 약들을 쳐주시는 게 좋아요. 고추밭에 자주 와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고추 요 새순 속에 보면 검거나 혹은 무당벌레가 보인다거나 또 개미가 보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보이면은, 요 보시면 여기 무당벌레가 있죠. 이렇게 지금 무당벌레가 있잖아요. 이 무당벌레가 있다는 증거는 진딧물을 먹어요, 이 친구들이. 이 벌레들이. 자, 그래서 요 보시면은 요 지금 신초 새로운 순에 보면은 진딧물들이 이런 새순들의 이런 지금 진액을 빼먹기 위해서 흡집을 합니다. 그래서 요 시기 때 요 안쪽에 신초라고 그러죠. 새순에 보면은 까맣거나 혹은 녹색이거나 이런 애들의 진딧물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시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시기 때는 여러분들이 진딧물 약을 친환경 자재라든지 혹은 일반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포를 해 주셔야 돼요. 항상 꽃이 피기 때가 되면 총체벌레들이 토양에서 올라와서 기어 들어가서 꽃 속으로 들어가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진딧물 약을 친다고 총체를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총체벌레 약도 여러분들이 진딧물, 총체벌레 약, 담배나방 요런 것들도 지금 요때 한 달이쯤 되었을 때 쳐주시면은 그런 것들을 좀 더 예방을 하고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약은 말씀드릴게요. 약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진딧물, 그러니까 PLS 맞춰갖고 약용 약제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일반 그 농약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류의 진딧물 약을 사용을 하셔갖고, 요게 지금 100ml에 요게 이제 그 열말용이에요. 물 10말에 100ml를 넣어서 희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말, 텃밭을 하시는 분들은 한 말 10ml에다가 물 한 말을 넣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진딧물 약입니다. 그리고 총체벌레 약도 똑같아요. 총체벌레 약도 이런 식으로 해서 희석에 맞춰갖고 여러분들이 같이 혼용이 됩니다. 그리고 담배나방도 혼용이 되니까 이렇게 3개를 해서 넣어주시고, 그리고 요거에다가 전착제라고 주제 요거를 같이 넣어서 주셔도 되고, 요거를 치실 때 제가 항상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요런 이제 뭐 아미노산제, 냉해 예방제라든지 뭐 꽃게 아미노산이라든지 광어 액비 요런 것들은 동물성 아미노산이라서 식물들한테 큰 도움을 줍니다. 있으면 쓰시고 없으면은 안 쓰셔도 돼요. 근데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쓰는 거고, 많이 안 쓰시는 분들은 요렇게 해서도 방제를 하셔도 됩니다. 요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자, 친환경으로 하는 방법은 백간균이라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한다거나 미생물 재질을 이용해서 살충, 진딧물이나 총체벌레를 잡아주는 그런 친환경 자재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반 농약보다는 효과가 많이 떨어지지만은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쳐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친환경 자재를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한 달 정도가 되면요, 농사를 많이 짓더라도 밑거름을 충분히 넣은 사람들은 1차, 2차 추비 안 줘도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고추 크는데 생육이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만큼 밑거름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더라도 밑거름이 충분하지 못하고 두둑의 높이라든지 두둑의 너비,
그리고 이쪽에 그 동물성 유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넣어주지 않은, 풍부한 영양분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첫 번째 웃거름을 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웃거름은 고추 모종이 이렇게 지금 겹선이 많이 올라왔지만은 아직까지 이 자체 내에 뿌리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추가 밑거름의 영양분을 좀 땡기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고추 모종과 고추 모종 사이 한 이쯤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내서 여기에다가 소주컵 한 반컵 정도로 해서 여기다가 NK 비료라든지 관련된 뭐 고형 비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넣어 주시면은 좋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그 시기에 맞춰 갖고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줄 때는 비가 오기 전에 그 전날 요런 추비 1차 웃거름을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 요소는 공기 중에 날아가기도 하고요. 자, 요소는 우리가 이 상태 놔두면은 자동으로 녹고 아침 이슬로 막고 녹기도 하지만은 빗물이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요 안에 이제 요소를 우리가 NK비를 넣었으면은 비가 맞으면서 잘 용해가 됩니다. 잘 녹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고 난 뒤에는 우리가 뭐 흙을 좀 더 덮어주는 게 또 좋긴 좋아요. 근데 일이 많으신 분들은 안 덮어줘도 되는데, 덮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 비료들이 공기 중에서도 날아가는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덮어주는 그 이제 방법이에요. 그 점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료는 여러분들 1차 웃거름 비료는 우리가 보통 이제 NK 비료를 많이 줘요. NK 비료도 질산태 그 NK 비료가 있고 일반 그냥 NK 기계 살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주셔도 되고, 고추 생육이 조금 더디다 그러면 빨리 흡수를 하는 질산태 요소가 들어간 18, 1, 9 인산은 최대한 줄여야 돼요. 여기도 보시면은 인산이 거의 뭐 1밖에 안 들어가겠죠. 왜냐면 밑거름에 들어간 인산 자체가 아직까지 안 녹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소나 칼륨 같은 경우에는 금방금방 녹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사용을 해서 포기와 포기 사이에다가 주시면 되고, 나는 이런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이런 거 밑비료를 사용을 하셔도 무방은 해요. 그런데 이건 인산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내 토양에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성분들이 계속 쌓이면은 땅만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이제는 식물이 필요한 영양분만 딱 맞춰서 공급을 해 주시는 게 토양이나 식물한테 좋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게 이 헛골에 여러분들 풀이 올라옵니다. 풀. 자, 보세요 여러분들. 한 달 정도 지나면요, 우리가 로타를 치더라도 중간중간에 비가 오고 그리고 이런 풀들이 이렇게 지금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런 풀들이 지금 빨리 올라오는 데는 빨리 올라옵니다. 빨리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풀들을 여러분들 좀 작을 때 미리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제초제를 타서 뿌리셔도 되고, 토양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제초제를 안 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부직포라든지 제초 매트를 깔아주시면 돼요. 요즘은 이쪽에다가 비닐도 깔아주기도 하고 제초 매트도 깔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보시면 이런 데에서도 우리가 풀을 제거해 주는 이유가 뭐냐면, 뚝이나 밭뚝 이런 데도, 뚝에서도 이런 진딧물이라든지 그리고 총치벌레 이런 벌레들이 일로 날아옵니다. 여러분들 진짜 날아와요. 날아오기 때문에 이쪽에도 풀 관리를 조금 해주시면은 좀 더 예방이 돼요. 그래서 이쪽 안에만 관리를 해주는 게 아니고 고추 바깥에 전체적으로 외곽 쪽으로도 원래는 조금 관리를 해주셔야 병해충에 좀 더 고추가 예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풀 관리를 해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도인데, 그거는 이제 보통 이제 겨순 제거. 자, 겨순 제거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직까지 이런 상태에서는 좀 놔두시고 좀 더 얘네들이 이제 뿌리 활착이 된 뒤에 이렇게 겨순을 제거를 해주는데, 고추를 심고 한 달에서 한 40일 정도 사이,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고추 생육의 상태를 따라서,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좀 달라요.
좀 일찍 자란 데는 이 순들이 상당히 많이 크기 때문에 보통 제가 20일에서 30일 정도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직 그 토양 자체라든지 이런 지금 식물들이 생장을 덜 했다 그러면은 좀 더 있다가 요 곁순을 제거를 해주세요. 제거를 해줄 때도 떡잎은 좀 놔두시고 이렇게 제거해 주세요. 왜냐면 이런 순들이 다 이게 광합성을 해서 뿌리 활착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너무 일찍 이걸 다 훑어 보면은 고추 생육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또 늦게 또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더 키우고 난 뒤에 순을 제거를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은 나물내서 드셔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5번째는 제가 그냥 넣은 건데 지금 요즘은 이 지금 이상 기후로 인해서 가뭄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노지 이런 바깥에 고추를 심으시는 분들은 관수 시설 설치를 하신 분들은 꾸준히 물 관리라든지 영양 공급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관행농법을 하시는 분들은 관수 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요 시기가 되면은, 심고 난 뒤에 요 시기가 되면은 가뭄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프링쿨러라든지 혹은 연면 시비 같이 함께 충분히 조금 물을 조금 준다는 생각으로 해서 주시면은 그런 가뭄을 여러분들이 피해를 갈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총 3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 5가지 정도로 또 부분적으로 또 말씀을 더 드렸습니다. 하여튼 요 시기 때 해주시면 도움이 되시니까 보시고 여러분들의 고추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생육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 갖고 접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란에 놓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저희 지포농부 구독하기와 좋아요 공짜고 무료입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